살이 빠져서 좋아했는데 60세 이후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건강 신호 5가지. 요즘 살이 좀 빠졌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빼고 싶어도 안 빠지더니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빠지네요. 김정숙 씨는 거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올해 68살인 정숙 씨는 젊었을 때부터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조금만 굶어도 살이 빠졌지만 정숙 씨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다는 다이어트는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굶기도 했고 며칠 동안 특정 음식만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뺀 체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이어트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많이 작아졌어요. 딸 김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 살 빠졌나 봐. 나이 들면 살도 저절로 빠지나 보지. 실제로 정숙 씨의 체중은 몇 달 사이 약 4-5kg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졌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고민하던 살이 저절로 빠졌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보다 식사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고 전보다 쉽게 피곤했습니다. 가끔 배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딸 수진 씨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살 빠진 걸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병원에 한번 가보자. 검사를 받아본 뒤 정숙 씨는 의사에게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해서 빠진 체중이 아니라면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살이 빠지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체중은 어느 정도가 가장 건강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날씬해야 건강하지. 물론 지나치게 비만한 상태는 여러 만성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만 보고 건강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기 쉽습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을 무조건 줄이겠다고 식사량까지 지나치게 줄이면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함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중계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근육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고,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움직임에도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무조건 마른 몸을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키와 체격에 맞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근육과 영양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만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체지방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형태의 비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체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중과 관련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만큼이나 왜 빠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면서 체중이 서서히 줄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몇 달 사이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5% 이상 감소했다면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암과 같은 질환입니다. 모든 체중 감소가 암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암에서는 식욕 저하나 소화 문제, 신체의 에너지 대사 변화 등으로 인해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 계속 떨어지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소화 불편감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식사를 많이 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혈당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질환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췌장과 관련된 질환 등은 식욕을 떨어뜨리거나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조금만 해도 배가 부르거나 속이 계속 불편하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활 환경이 바뀌거나 가족과의 관계, 사회활동 감소 등으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몸의 문제만 생각하다가 마음의 건강을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입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 가운데 일부는 입맛을 떨어뜨리거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일으켜 체중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면 임의로 약을 중단하기보다는 담당 의료진에게 현재 증상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어떻게 체중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체중계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체중뿐 아니라 허리둘레와 근육량, 식사량, 활동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무리한 다이어트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밥을 거의 먹지 않거나 한두 가지 음식만 먹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근육 감소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생선, 달걀, 두부, 콩류, 살코기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걷기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저절로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갑자기 달라진 몸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갑자기 살이 빠졌다면 기뻐하기 전에 먼저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빠졌나? 식사량을 줄였나?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빠졌다면? 이때는 한 번쯤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정숙 씨도 예전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살 빠졌으니까 좋은 거지.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날씬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숫자보다 내 몸이 왜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있는 체중계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몇 kg인가만 확인하지 마세요. 최근 몇 달 동안 체중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았는지, 식사량은 줄지 않았는지, 근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마른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적절한 체중과 근육을 유지하며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계속 감소하거나 식욕 저하, 지속적인 피로, 통증, 소화기 증상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체중계 숫자 하나에 웃고 울기보다는 내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건강은 살을 얼마나 빼느냐가 아니라 내 몸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께서 최근 갑자기 살이 빠지고 계시다면 살 빠져서 좋겠다 라는 말보다 먼저 요즘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